지금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그리고 지방 소멸. 이건 단순히 숫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말 그대로 국가의 생존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마치 정해진 비극처럼 다가오는 지방의 소멸. 하지만 정말 이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예정된 불행일까요? 2023년 한 해 우리나라 사회를 상징하는 한 글자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멸망할 멸자였습니다. 인구 소멸에서 지방 소멸로 이제는 국가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닌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각기 다른 미래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 현주소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죠. 이게 그냥 인구가 좀 줄어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0.72.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작년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OECD에서는 이걸 보고 태어나지 않은 미래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모든 위기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지방이 사라질 위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걸 쓰는데요. 계산법은 간단해요. 그 지역에 사는 젊은 여성 인구를 노인 인구수로 나누는 거예요. 만약 이 젊은 여성 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럼 이 지역은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직관적이죠? 자, 이 차트 좀 보세요.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57%가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대도시인 부산까지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건 정말 일부 시골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이런 인구 감소가 그럼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직접적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니까 제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은 점점 커지겠죠? 근데 정작 제가 이용해야 할 병원이나 학교 같은 시설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은 더 심해질 거고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어느 날 유령도시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조금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좀 암울한 상황에서 나온 첫 번째 해법은요. 정말 파격적입니다.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죠. 다들 수도권 집중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반대로 이걸 더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의 주장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 거라면 이 적은 인구를 전국에 얇게 펴 바르지 말자는 거예요. 차라리 수도권에 쫙 모아서 이 고밀도를 혁신의 엔진으로 쓰자는 거죠. 사람이 모이면 효율이 높아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국가 경쟁력을 지키자는 겁니다. 진짜 생각의 전환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지금까지 국도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지방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고요. 그런데 이 초집중화 전략은 이걸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수도권은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리는 심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지역들은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아주 다른 이야기인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걸 수도권에 집중하자는 거대한 이야기의 정반대편에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바로 풀뿌리 전략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방법이죠. 핵심 키워드는 로컬 브랜딩이에요. 말 그대로 그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나 역사, 자산을 아주 매력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 동네만의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미 성공 사례들이 있잖아요. 임시라면 딱 치즈가 떠오르죠. 조용하던 동해 바닷가 양양은 이제 서핑의 성지가 됐고요. 군산은 오래된 건물들을 활용해서 멋진 영화타운으로 변신했죠. 이게 바로 로컬 브랜딩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로컬 브랜딩을 아무리 잘해도 줄어드는 인구 자체를 되돌릴 수 없다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시선을 아예 밖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이웃, 이민입니다. 이 그래프가 현재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은 10만 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외국인 주민은 무려 1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오히려 8만 명 늘어난 셈이죠. 그러니까 이민이 이미 인구 절벽을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젊은 30대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일손부족한 공장이나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돌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지자체들이 이민은 선택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국인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인구가 줄어드는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고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이제 내려놓고 감소와 현명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스마트 축소와 생활인구라는 건데요. 인구 감소를 무조건 막아야 할 재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할 새로운 현실로 보자는 생각의 큰 전환이죠. 스마트 축소는 말 그대로 현명하게 줄이기 전략이에요. 몸집을 무작정 불리는 게 아니라 줄어든 인구에 맞게 도시를 다이어트하는 거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병원이나 학교 같은 시설들을 중심가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만들고 텅 빈 땅은 공원이나 숲으로 바꿔서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콤팩트 시티, 이게 목표입니다. 생활인구라는 개념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지금까지는 서류상에 등록된 사람만 그 지역 인구로 쳤잖아요. 근데 생활인구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 주민등록 인구에다가 둘째, 거기 사는 외국인도 더하고요. 마지막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 주말마다 놀러오는 관광객처럼 비록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어도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돈 쓰고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전무 인구로 치는 겁니다. 이렇게 봐 그 지역의 진짜 활력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네 가지 길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수도권의 모든 걸 올인하는 초집중화 전략, 지역만의 매력으로 살아남자는 로컬 브랜딩, 과감하게 문을 여는 이민, 그리고 감소를 받아들이는 스마트 축소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어느 것 하나 정답이라고 말하기 힘든 정말 어려운 선택지들입니다. 아마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이 네 가지 전략을 잘 섞어서 우리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죠.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은 당연하다는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 여러분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으신가요?